지금 2022년 6월 13일인데 1억 원 정도 투자금이 있다면 최적 예. 투자처는 어디가 될까요? 1억 원이요? 네. 아,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공격적이다. 네. 그러면 지방에 가서 전세 끼고 사는 거 추천을 드리고, 네. 내가 좀 덜 공격적이다. 그러면 경기도권에 아직 1억 가지고 살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뭐 안산이나 시흥이나 일부 좀 못난이 아파트 몇 개는 좀 가능한 지역이 있어요. 그런 거 한 채 사놓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만약에 내가 주택이 없다면? 없다면은 솔직히 세금 혜택 때문에 한 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게 주택 유동성 시장을 제가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앵진간이 스케줄 되는 분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네.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실수요 시장은 내가 집을 투자로 샀던 실수요로 샀던 내 뒤에 집을 받아줄 사람이 실수요자. 네. 이 집이 정말 필요한 분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분들은 어지간하면 사세요. 특히 약간 상승세라고 되면은 빨리빨리 살라고 하시기 때문에 네. 매도할 때 훨씬 편하세요. 그런데 지방 유동성장, 돈 놓고 돈 먹기, 막 500으로 한 채, 1000으로 한 채, 2000으로 한 채 아시죠? 네네네. 그거는 내 뒤에 이 집을 사가는 애도 나 같은 애예요. 투기꾼이 투기꾼의 집을 사야 되는데 네. 자, 얘가 그럼 왜 살까요? 올라갈 것 같아요. 무조건 가성비가 나오니까 산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얘가 가성비를 따져야 되는데 내가 사서 내가 한번 먹고 얘한테 토스해야 되는데 네. 내가 어지간히 잘 플레이하지 않으면 얘가 받아갈까요? 안 받아가지. 시장이 분위기가 좀 받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네, 네. 100만 원 차이로 계약이 깨지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지방시장에서 발품, 솔품, 노가다 정말 노동력으로 내가 돈을 벌 자신이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분만 지방시장에 가서 1000에 한 채씩 사시는 거지. 네. 내가 부동산 투자 한번 해보겠다. 1000만 원이면 주식 투자 대신에 부동산을 한다. 딱 나와서 산다? 진짜 아작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지방시장은 물리면 급이 달라요. 그리고 네. 세입자분 가만 안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깜짝 놀란 게 네. 말씀하시는데 장난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이러는 거예요. 지방에 갭 꼈는데 역전세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버텨라. 그거 나중에 네. 경매 들어가는데 소송거래 되거든요. 전세권 설정을 해놓지 않으면 소송을 네. 통해서 그 근원을 가지고 와서 넘겨야 되잖아요. 막 6개월, 7개월 동안 버틸 수 있다고 하시는데 네. 경험 안 해보셨나 보더라고요. 그 세입자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그게 한 2명, 3명 되면 도망자예요. 뭐 법이고 나발이고 간에 세입자 분들은 자기 네.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고 돈을 안 돌려주면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그러니까 네.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게 할 거면 안 돼요. 내가 진짜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비금이 있는 게 사실 좋은데 네. 예비금이 없고 리스크 감당이 안 되면 노동력으로 때우면 돼요. 한국에 있는 지방도시 다 돌아다니면 급매나 급급매나 아니면 경매가 없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네네. 그거 찾아내는 건 노동력이에요. 노동 뛰실 분 아니면 제발 데이터만 보고 지방장 가지 마세요. 진짜 네. 주식 물린 거는 애들 장난이라고 느끼시게 될 거예요. 이거 제 경험입니다, 여러분. 네. 1억 5천짜리 집이 있는데 1000을 끼고 샀다고 쳐요. 내가 1억 5천에 사서 전세를 한 1억 4천 얼마에 샀더니 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1000짜리 투자했다. 네. 1000짜리 투자했다고 느끼시죠? 네. 근데 그 집이 빠지기 시작하고 역전세가 나면은 바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 1억 5천 물렸다. 1억 5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왜냐면 안 팔리면 안 되고 전세가도 같이 내려갈 테니까. 그러니까 부담감이 1000으로 시작을 했는데 1억 5천짜리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입자한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감이 어마어마한데 이게 여러 채다? 막 한 군데 여러 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지금도 이 시장은 돈을 벌어가요.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월세 시장이랑 지방장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왜냐면 유동성은 범죄 집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죄송한데 뭐 비교 안 하시겠지만 지금 주식이랑 비트코인 사면 범죄자예요? 아니죠. 주식이랑 비트코인 왜 삽니까? 돈 벌려고 사죠. 네, 삼성전자랑 뭐 동업하실 거예요? 뭐 애플 가서 핸드폰 하나 만드시려고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고 나발이고 한국이 기업 가치랑 주가랑 서로 동행한다고요? 제가 공부를 안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동행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얼마 전에 주변에서 7만 전자 깨졌으면 최고 메리트라고 난리 쳤었죠. 네. 오늘 6만 2천 원대던데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금 돈을 못 버냐고요? 최대 실적이에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유동성은 인간이랑 함께해요. 그 마진콜이란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있어요. 네. 음악은 멈추지 않는다. 느려질 뿐이다. 음악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인상, 이 유동성은 멈추지 않아요.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규제를 통해서 수도권이랑 아무 부동산도 못 사게 하면은 네. 사람들이 당연히 지방장으로 가죠. 그 지방장이 불타오른 거에서
여러분이 지금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조만간에 분명히 언론에서 슬슬 나올 텐데 네. 지방 아파트는 진짜 많이 올랐어요. 아주 그렇죠. 아수라판이에요. 가보시면. 정말 개판 5분 전인데도 많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수요를 분산을 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돼요. 오피스텔, 아파텔, 생숙, 빌라 다 올랐죠. 네. 이게 임장님도 저 몰랐는데 부동산 투자를 꽤 해오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아파트보다 제가 말씀드린 기타 주거 상품이 인기가 많나요? 아니죠. 여러분 원래 안 올라요. 제가 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빌라를 1년을 넘게 못 팔았었거든요. 네. 빌라 안 사요. 오피스텔도 무슨 그죠. 왜 이렇게 올랐는데요? 못하게 하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파트 시장이 무너지면 얘네는 먼저 마탱이 가요. 빌라 원래 이렇게 안 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다 안 돼서 이제 지방장까지 간 건데 네. 이거를 자꾸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원래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게 네. 욕하셔도 좋은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네. 그 자기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게 좋은데 이 시장은 내가 투기 시장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망해도 할 말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방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경기 쪽, 안산, 시흥 쪽을 좀 볼 수도 있는데 1억 정도면 근데 네. 지방 갈 거면 좀 각오하고 가야 된다. 단단히 각오하고 가라.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갭 투자할 때 이런 적이 있었어요. 2,000갭이면 된대요. 네. 그래서 2,000원 가지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걸 잔금을 못 맞추면 나 이거 계약금 다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전세율로 잔금 맞춰야 돼요. 네, 그래서 전세로 잔금 맞추다가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안 와요, 잠. 네, 그래가지고 그거 겨우 맞췄네. 겨우 맞춰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실조시라고 인생은 실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계약서 쓸 때는 몰랐어요. 그거 안 느끼셨어요? 어떤? 처음에 갈 때 당연히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한테 전세 맞춰줄 수 있냐고. 네, 맞출 수 있다 맞출 수 그래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말 한마디 바꾸는 게 얼마나 쉬운지.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바꾼 순간 네. 난 실전이야. 그러니까. 참 안 와. 네. 그러니까 근데 예비금 없다? 네. 그럼 그러니까. 진짜 돈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 못 맞춰요. 저 때는 그나마 옛날에 대출이나 나왔죠. 네. 근데 대출 막힌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갑자기 사장님이 이래요. 생각보다 손님이 안 오네요. 똑같아요. 네. 네. 그냥 이게 요새 좀 없네. 자꾸 말을 돌려. 네. 근데 잃을 게 있는 건 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잔금은 다가오는데 손님이 없네. 그냥 이래. 전세 시장 잘 봐야 돼요. 네. 진짜 하여튼 지방에 갔다 몇 채 물리면은 진짜 이거 끝이에요. 네. 제가 봤을 때 잠을 못 떠나야 자. 잠을 돼요. 못 자. 지금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서울 수도권 아무래도 하는 게 네, 지금 맞겠네요. 금매가 많으니까. 예. 요즘에. 데이터를 통해서 호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는 네.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는 좋고 네. 누군가한테는 나쁘겠죠. 어. 굉장히 좋은 급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의 좀 있죠. 것들을 좀 네. 싸게 살 수 있는 그리고 기회네. 매도인도 시장 파악이 어렵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 상담을 해도 마지막 실거래가의 목을 그러니까 지금 동상이몽이잖아요. 네. 매도인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매수인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데 네. 이게 이 호가의 밸런스가 깨진 매물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정말 싸게 살 수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면 시장에 공통점이 있는 게 대량 입주.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저가에 많이 사서 공동으로 입주했던 데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손절이란 개념이 되게 약해요, 부동산은. 네네. 근데 뭘 아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레프가 있다고 쳐요. 네. 마레프가 있는데 지금 얘가 20억까지 갔다가 네. 18억이 됐다고 쳐요. 예. 그러면 이 마레프 전체 단지에 마이너스가 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죠.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라고. 그러니까 예. 이게 20억까지 갔다 18억이 됐으면 네. 20억 찍은 애들만 좌불안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이면 뻗티겠죠. 네, 네. 저 같은 애들이면. 그런데 그 전 애들은 13, 14, 15, 진짜 심한 애들은 6, 7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던지는 매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런 데가 어디냐? 거기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분양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입주했다가 동시에 매도하는데 네. 세종시, 동탄, 예. 위례, 미사 어때요? 가면 오시죠. 네. 여기 가보세요. 금매 있나 없나. 왜냐? 여기 마이너스 뜬 애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얘네가 한동안 소화가 안 되다가 유동성,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도 세종시가 대표적이에요. 네. 전국에 쌈짓돈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때도 똑같이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럼 가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은 할 말 없을걸요? 그럼 저한테 이러실 거예요. 거기는 입지가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냐. 위례가 딴 데는 다 그렇다 쳐요. 네. 위례랑 미사 정도가 입지가 안 좋다고 입지 하면 좋죠. 그거는 네. 공부가 안 되신 거고요. 네. 전 예전부터 맨날 말씀드렸는데 동탄 되게 좋은데요. 네.
그 정도로 일자리를 많이 가진 위성 도시를 다시 만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입지 좋은 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이에요. 전체 단지에 유동성이 많이 껴져 있고 전체 단지에 마이너스 낀 사람이 많고 동시 입주했고 매물 개수가 많은 상태에서 수요가 줄어들었을 때 가장 아쉬울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 하락세가 제일 도드라드는 지역들이에요. 네. 광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 광교 같은데 지금 사도 돼요? 네. 너무 싼 거예요. 광교 신분당선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추천드려요. 아, 저는 광교 이런 데 진짜 망가졌다길래 네. 저도 좀 시세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제 동탄보다는 광교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그 광교 쪽에 아파트는 안 빠졌더라고요. 빠졌다고 하는데 가서 직접 부딪혀야 나와요. 그래서 올라온 매물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실거래가 빠졌으니까 좀 오피스텔 같은 아파텔 같은 거는 광교가 좀 많이 하시죠. 그래서 뭔지 알아요. 그래서 아파텔 같은 거는 좀 빠졌겠거니. 상담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걔네가 아파트랑 같이 가요. 근데 걔네. 그래가지고 봤더니 걔네도 생각만큼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 어차피 지금 뭐 묶여가지고 컨텐츠 때문에 저는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 생각만큼 막 엄청 금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래도 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데이터랑 실제가 좀 다른 게 지금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고 이것도 있어요. 제가 정말 골 때리는 게 지금 요새 이제 국토부에서 발표할 때 직거래인지 중개거래인지 떠요. 이제 뜨잖아요. 그러면 직거래가 좀 저가 거래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 막 4월, 5월 달에 좀 거래를 많이 시킨 게 많아요. 그러니까 증여성 거래도 좀 있고 그죠. 특이한 거래가 많아서 물론 상승한 것도 내려간 거 막 그런 뜻이 아니라 거래가 너무 적고 얘네가 뭔가 자꾸 숫자를 나타내다 보니까 이게 거래가 100건이면 한 건 한 건이 덜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5건밖에 안 되니까 한 건 한 건이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특수 거래가 껴져 있으면 얘가 시세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 가격을 보고 그렇죠. 부동산 소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진짜 이해 빠르시다. 맞아요. 맞아요. 실거래가 보셔라. 정신 못 차리시네. 이거 지금 그러니까. 나 지금 보고 온 물건이 있는데 자꾸 흔드는 거지. 나 비교 중이다. 이거 오늘 지금 주시면 하고 아니면 나 저것도 똑같은 거 있다. 다 실거래가 지금 다 비실비실하다.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제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고 자 이제부터 녹아내린다. 한번 기다려 보자라고 하고 있는 상태로 전월세를 계약하기 전에 전월세 시장도 안정이 될지 제발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잖아요. 내가 전월세를 할 거면 전월세 공부를 하시라고요. 그치. 매매를 할 거면 매매 공부를 하듯이. 근데 전월세 공부를 안 하세요. 해야 돼요. 오늘 이거 보셨으면 꼭 하세요. 전세가 엄청 쌀벌한 건데 사실. 전세가 남한테 그냥 내 돈 생돈 주는 거잖아요. 전세 리스크 커요. 시간이 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메리트가 뭐냐? 살았다는 거. 내 인생이 그만큼 갔잖아요. 그럼 내가 뭘 얻었냐는 거예요. 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2년 동안 일을 하게 해줬대요. 근데 월급을 안 줬어. 그러니까 비교는 안 되겠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은 2년 동안 거주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나는 2년 동안 살기만 했어. 이게 그러니까. 플러스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마 월세 내거나 이제 반전세 하시는 분들은 확 느낄 거예요. 요번에 많이들 말은 안 하지만 그 반전세가 이제 돈을 냈는데 내가 내 인생은 그대로잖아요. 그쵸. 그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쪽 물어보면 전 마지막 일했던 공공기관이 해외 손님을 많이 받아요. 공공기관이라서 40개국이 넘어요. 막 솔로몬 아일랜드 이런 데서 와요. 그럼 주거 형태를 물어보면 한국 같은 데가 없어요. 집을 못 사요. 월세가 비싸서. 거기 있는 분들은 월세가 비싸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세요. 정말로. 제가 한두 분 만나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월세가 내기 싫어서 집을 산다니까요. 한국이 일로 가고 있는 거면 어떡하실래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뭐 소액이라도 한번 좀 살펴보면은 지금 같은 때가 오히려 더 기회다. 막 다들 막 갑이 돼가지고 그러면 내가 안 팔지 막 이런 시장이면 오히려 더 힘든데 지금 안 그래요.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멘탈 나가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좀 중개소 사장님도 어차피 장사 안 돼가지고 전화할 시간도 많고 이러니까 좀 합심을 해서 해봐라. 근데 지금 원래 이럴 때 가면은 손님이 왕이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요? 지쳤어. 사장님들이 영원히 그러니까
지쳤어. 예. 월세도 없어, 전세도 없어, 매매도 없어. 그냥 완전 굶는 상태로 예. 너무 힘들어하셔서 가도 이제 문 닫으려고 그러는. 패션, 그러니까 네가 와도 예. 거래를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열정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이 안 좋습니다. 이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랑 네. 저란 인간이 겪은 게 달라요. 음. 저는 책에 있는 내용 따라한다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물론 네. 저란 인간이 특색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는 성공을 하고 싶으면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게 혼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이토 다카시의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란 책이 있어요. 네. 제가 한 10번 정도 읽은 책인데 네. 저는 그 책이 저한테 맞아요. 혼자 있는 시간의 힘이 뭐냐면은 남들이랑 달라져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제 지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투자 안 할 때 먼저 투자하고 남들이 사재기일 때 팔아 먹어야 되고 남들이 유튜브 안 된다고 할 때 유튜브에 먼저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고 이게 전 성공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유는 이건 책에서 읽은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네. 아름다운 나라는 없어요. 남보다 잘 살아야 부자인 거고요. 남의 애보다 공부를 잘해야 우리가 똑똑한 거예요. 절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야말로 세상 끝판왕으로 상대평가로 살고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 요새 젊은 애들 저 차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길거리에 BMW랑 벤츠 가면 안 쳐다봐요 이제. 여러분 저 때 쳐다봤어요. 오. 요새 심지어 포르쉐도 안 쳐다봐. 네. 자, 맥라렌이나 람보르기니는 가야 쳐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상대평가예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것과 남이 가진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자기는 아니다 하지만 다 잘생기고 키 크고 돌 잘 버는 남자, 다 예쁘고 날씬한 여자 좋아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네. 그러면 성공의 개념은 뭐예요? 소수 안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남들과 따로 가야 되는데 평생 같이 살았잖아요. 네.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을 안 거쳐도 될까요? 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지독하게 고독하게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혼자 TV 보고 책 보고 편하게 유튜브 보라는 게 아니에요. 혼자 생각하고 계획해보고 글 써보고 해보고 정말 지독하게 외로울 정도로 나와의 씨름을 하면서 남과 다른 특징을 가져야 돼요. 이래도 성공된 보장이 없어요. 네. 그 길이 맞아야 되고 타이밍도 맞아야 되고 노력이 적절하면은 그때부터는 수익이나 모든 면에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부자가 되려면 당장 때려쳐야 되는 게 남들이랑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책에서 읽은 거는 네. 부정적인 거 하지 말라고 돼 있더라고요. 네. 부정적인 사람 쳐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락한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죠. 그럼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다 훌륭한 분들 많지만 하락한다는 영상을 지금 여기서 유튜브로 보셨어요. 네. 여러분 뭐 하실 건데요? 하락하나 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저 같은 애가 막 욕은 나오는데 막 해. 보자. 야, 지금 여기 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할 게 생기잖아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과 뭔가 하는 사람 중에 성공할 사람이 나올 확률은 뭔가 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거는 초등상식이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뭔가 안 된다, 하락한다는 사람은 위안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절대로 성공하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네. 근데 혼자 있다 보면 이것도 필요 없어요. 남의 얘기 안 들으니까. 가장 빠르게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가장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큰 리스크. 이것도 저는 혼자서 제가 정리한 내용이에요. 지금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저 말장난 아니에요. 로또 네. 1등 당첨되는 거예요. 임당님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자 몇 명인지 아세요? 몰라요. 절대 못 맞히실걸요? 네. 50명. 아, 진짜요? 1등에 50명 당첨됐다고요? 50명 나왔더라고요. 와. 저도 이제 가끔 유튜브 찍으려고 많이 찾아보거든요. 네. 저번 거 몇 주 전에 1인당 100억을 넘게 가져갔대요. 네. 그러면서 좀 많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 저 찾아보진 않았는데 50명 1등이 됐어요. 네. 진짜로. 근데 어쨌건 바꿨잖아요. 제일 빠른 단시간에 당첨이 됐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실패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로또거든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높으면 리스크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는 리스크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면 되니까 제 기준에서 저는 부동산 하는 애잖아요. 저는 다른 영역은 몰라요. 네. 비트코인도 많이 떨어지고 주식도 많이 떨어졌는데 남들이 안 할 때 해서 대박 나면 되는 건데 부동산 영역에서 제일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지금은 지방장에서 갭 끼고 집 사서 빨리빨리 파는 거예요. 아. 법인으로 취득세 피하고 종부세 피하고 단타 치는 게 제일 빨라요. 네. 리스크 엄청 큽니다. 하란 뜻 아니에요. 네. 물어보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가장 많은 리스크를 지면 돼요. 이거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빨리 자산을 모으세요. 네. 자산이 많을수록 리스크를 덜 져요. 리스크 안 지고도 돈을 번다는 거죠. 리스크, 여러분 부자들이 리스크를 덜 진다니까요. 진짜로. 이게 진짜 짜증나는 게임인데 네. 소액 투자자인 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꾸 막 소액 투자했다, 막 1,000 넣고 2,000 먹었다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라니까요. 엄청나게 아슬아슬하게 사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하면 안 되고
빨리 목돈 나와서 건전한 투자. 그러니까 일자리 많고 앞으로 공급 적은 아파트 사놓고 여러분 일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인생 즐기고 사랑하시고 이게 맞는 거예요. 훨씬 더 되게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나올 때 임당님 만나고 싶어 했었어요. 저는 성공하신 분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도 알아요. 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좋으실 수도 있는 거 알아요. 저는 근데 저는 제 스타일 지키려고 하거든요. 성공의 개념을 되게 여러 가지로 잡으시는데 방법도 많고 유형도 많은데 여러분 제가 제 부족하고 짧은 제 식견을 말씀드리면은 이 인생을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은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시기 있잖아요. 지금 주식 가라앉고 부동산 되게 어수선하고 비트코인 가라앉은 시간에 또 개똥 철학들이 나와요. 막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통했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처박혀서 어떻게 해야 남들보다 빨리 돈을 많이 좀 더 오르메릭하게 좀 편하게 벌까라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실행하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먹혔어요. 운이 너무 좋아서 시장이 저한테 와줬거든요. 그리고 수익이 폭발적으로 느니까 그때야 비로소 그 책들의 내용이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그때야 비로소. 근데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직장 생활에 지쳐있고 에너지랑 시간 다 빨리고 있는데 그 책들이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좋은 유튜브를 보는 것도 좋은데 제발 병행을 해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한 푼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이 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 그런 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현실에 좀 두 발을 딛고 그리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너무 이상만 쫓으면서 살면은 현실 감각 떨어지는 사람이 되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이야기 해주시고 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